나이는 비록 65세이지만 평소 헬스로 자기 관리해왔던 저는 10년 동안 아내와 잠자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제가 38세 가정부와 1년 동안 은밀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아내가 집에 있는데도 바로 아래층에서 옆방에서 심지어 안방 욕실에서까지 저는 멈추지 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죠.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 1년 후 알게 됐습니다. 아내도 저와 똑같은 짓을 하고 있었다는 걸.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부끄럽고 추악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솔직한 고백입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강석훈입니다. 65세. 태산건설 회장으로 40년을 일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완벽한 인생이죠. 강남 타운팰리스 펜트하우스, 벤츠 마이바흐, 명품 시계 컬렉션. 하지만 제 침대는 10년째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내 한지은 62세. 전직 피아니스트 출신입니다. 우아하고 고상한 여자죠. 하지만 저에게는 차갑기만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내와 관계를 가진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10년 전, 아니, 어쩌면 12년이 넘었을 수도 있어요. 침실도 5년 전부터 따로 씁니다. 아내가 안방을 쓰고 저는 서재 겸 침실을 씁니다. 당신 코 고는 소리 때문에 못 자겠다는 아내의 차가운 한마디였죠. 저는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도 아내와 같은 침대에서 자는 게 불편했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한 집에 살면서도 남남처럼 살았습니다. 아침이면 잘 잤냐는 한마디, 저녁이면 먼저 자라는 한마디,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남자였습니다. 65세지만 건강했고 운동도 꾸준히 했어요. 헬스장에서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니까 또래보다 젊어 보인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문제는 욕망이었습니다. 밤이면 혼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이대로 죽는 건가 싶었습니다. 가끔 젊은 여자들을 보면 심장이 뛰었어요. 거짓말 아닙니다. 65세에도 그런 감정은 살아있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바람을 피우자니 체면이 있고 아내한테 말하자니 비웃음만 당할 것 같았죠. 그렇게 저는 외로움과 욕망 사이에서 매일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내가 가정부를 새로 구했다고 했어요. 내일부터 출근한다고 했습니다. 이번엔 어떤 분이냐고 물었더니 38세, 이혼한 여자라고 했어요. 고급 파견 업체에서 추천받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가정부야 늘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아내가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그녀가 들어왔습니다. 유나나. 저는 서재에서 나오다가 그녀를 봤습니다.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38세라고 했지만 믿기지 않았습니다. 긴 생머리에 탄탄한 몸매, 검은색 블라우스와 타이트한 스커트, 가정부 옷차림이 아니었어요. 마치 비서나 매니저 같은 느낌이었죠. 안녕하세요, 회장님. 유나나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목소리도 달랐어요. 부드러우면서도 섹시했습니다. 저는 얼떨결에 악수를 했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손이었어요. 아, 네, 잘 부탁합니다. 아내가 하나를 안내했습니다. 하나 씨, 이쪽이 주방이고 저쪽이 안방이에요. 회장님 방은 2층 서재 쪽이라고 했죠. 네, 알겠습니다. 사모님. 저는 하나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타이트 스커트 아래로 드러나는 각선미. 걸음걸이 하나하나가 우아했어요. 이건 위험하다.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하나가 일을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녀는 완벽했어요.
청소, 요리, 정리정돈 모두 흠잡을 데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만 보면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특히 그녀가 청소할 때 몸을 숙이는 모습, 블라우스 사이로 비치는 라인, 스커트가 살짝 올라갈 때 보이는 허벅지. 저는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65세 늙은이가. 하지만 욕망은 멈출 수 없었어요.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아내는 필라테스 수업으로 나갔고 집에는 저와 하나 둘만 남았습니다. 저는 서재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커피를 들고 있었어요. 회장님, 커피 드릴까요? 아, 고맙습니다. 하나가 책상에 커피를 내려놓았어요. 그때였습니다. 하나가 몸을 숙이면서 블라우스 사이로 속이 보였습니다. 검은색 레이스 브래지어. 저는 숨이 멎었어요. 하나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자기를 보고 있다는 걸. 그녀는 미소를 지었어요. 회장님, 커피 맛있게 드세요. 그리고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방금 유혹한 건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어요. 2주가 지났습니다. 저는 하나를 의식하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하지만 불가능했습니다. 그녀가 집안을 청소할 때마다 제 눈은 자꾸 그녀를 쫓아갔어요. 어느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아내가 내일 아침 일찍 세미나 간다고 했어요. 1박 2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요? 조심히 다녀와요. 하나 씨한테 집 맡기고 간다고 했어요. 당신 식사 챙겨달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알았다고 대답했습니다.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없는 집, 하나와 단둘이, 위험한 상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내가 짐을 챙겨 나갔어요. 잘 다녀올게요. 하나 씨, 회장님 잘 부탁해요. 네, 사모님. 걱정 마세요. 문이 닫혔습니다.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서재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7시.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어요. 식탁에 저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회장님, 식사 준비됐어요. 고맙습니다. 하나 씨도 같이 드세요. 괜찮을까요? 혼자 먹기 쓸쓸하니까요. 하나가 마주 앉았습니다. 둘이서 저녁을 먹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나 씨, 이혼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1년 전에요. 힘드셨겠어요. 처음엔 힘들었죠.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외롭지 않으세요? 하나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외롭죠. 많이요. 회장님은요? 저도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공기가 무거워졌어요. 회장님, 부인분과는 어떠세요? 10년째 따로 자요. 그렇군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회장님,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회장님, 외로워 보여요. 눈빛에서 보여요.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렇게 티가 났나요? 네. 저도 그렇거든요. 하나가 일어났습니다. 제 옆으로 왔어요. 회장님, 제가 외로움 좀 덜어드릴까요?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나씩 거절하셔도 돼요. 하지만 솔직해지세요. 회장님도 원하시잖아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침묵이 답이었죠. 하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회장님 따라오세요. 저는 하나를 따라갔습니다.
그녀가 저를 이끈 곳은 제 서재였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하나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나가 블라우스 단추를 풀기 시작했어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날 밤 저는 10년 만에 여자를 안았습니다. 38세 여자의 탄탄한 몸, 뜨거운 체온, 거친 숨소리. 저는 살아있다는 걸 느꼈어요. 65세에도 여전히 남자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우리는 나란히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회장님, 후회하세요? 아니요. 하나 씨는요? 저도 아니에요. 오히려 살아있는 것 같아요. 저도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회장님, 이거 한 번으로 끝낼 수 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저도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알았어요. 이게 끝이 아닐 거라는 걸. 그 후로 1년 동안 저와 하나의 관계는 계속됐습니다. 아내가 외출할 때마다, 아니, 때로는 아내가 집에 있을 때도 우리는 집 안 곳곳에서 만났어요. 서재, 손님용 침실, 지하 와인셀러, 심지어 안방 욕실까지. 아내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을 때 저는 2층 서재에서 하나를 안았습니다. 아내가 낮잠을 잘 때 저는 손님용 침실에서 하나와 시간을 보냈어요. 들킬 듯 말 듯한 스릴. 그게 저를 더 흥분시켰습니다. 하나도 마찬가지였어요. 회장님,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그녀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변했어요. 헬스장을 더 열심히 다녔습니다. 옷차림에 신경 썼어요. 향수도 뿌렸습니다. 65세지만 38세 여자에게 매력적으로 보이고 싶었어요. 아내도 제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당신 요즘 왜 이래요? 갑자기 꾸미고 다니고 건강 관리 좀 하는 거예요. 그래요. 아내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사실 아내도 관심이 없었으니까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평소에는 집에만 있던 아내가 갑자기 자주 외출을 했습니다. 여보, 오늘 필라테스 수업 있어서 늦을 거예요. 그래요. 하지만 이상했어요. 필라테스는 보통 2시간인데 아내는 5시간씩 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마다 아내의 표정이 밝았어요. 10년 만에 처음 보는 환한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궁금했어요. 무슨 일이 있는 걸까? 어느 날 아내 핸드폰을 봤습니다. 문자가 와 있었어요. 지은 씨, 오늘도 수고했어요. 다음 주에 또 봐요. 민준. 민준? 누구지? 저는 아내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보, 민준이가 누구예요? 아, PT 트레이너요. 요즘 개인 트레이닝 받고 있어요. 남자예요? 네. 왜요? 아니, 그냥요. 이상했습니다. 아내가 남자 트레이너한테 PT를 받는다고 10년 동안 저한테는 관심도 없던 아내가 저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다음 주 화요일 아내가 또 나갔습니다. 여보, PT 받고 올게요. 흥. 저는 10분 후 차를 몰고 아내를 따라갔습니다. 아내가 간 곳은 강남 쪽 고급 헬스장이었어요. 저는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기다렸습니다. 2시간이 지났어요. 아내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어요. 젊은 남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키 185cm 정도. 탄탄한 근육. 30대 중반쯤 되어 보였어요. 그가 아내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아내가 웃고 있었어요. 환하게.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두 사람이 근처 카페로 들어갔어요. 저도 따라 들어가 멀리 앉았습니다. 아내와 남자가 커피를 마시며 대화했어요. 아내가 남자 손을 잡았습니다.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62세 아내가 35세쯤 되어 보이는 젊은 남자 손을 잡고 있었어요. 남자가 아내 뺨을 쓰다듬었습니다. 아내가 행복한 표정으로 웃었어요. 저는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아내도 저처럼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거예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는 2시간 후에 들어왔어요. 다녀왔어요. 운동 잘했어요? 네. 피곤하네요. 먼저 쉴게요. 아내가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생각했어요. 아내도 나랑 똑같구나. 이상하게도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후련했어요. 우리 둘 다 외로웠던 거야. 그날 밤 하나가 제 방으로 왔습니다. 회장님, 오늘 왜 그러세요? 표정이 안 좋으신데. 하나 씨, 제가 오늘 아내를 미행했어요. 네. 아내도 바람을 피우고 있더군요. 35살쯤 되는 PT 트레이너랑. 하나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요? 네. 카페에서 손잡고 뺨 쓰다듬고 다 봤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모르겠어요. 근데 이상하게 화가 안 나요. 왜요? 나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 씨랑. 하나가 웃었습니다. 그렇네요. 서로 공범이네요. 그런 셈이죠. 우리는 웃었어요. 회장님, 그럼 부인께 말씀하실 거예요? 아니요. 하나 씨는요? 부인한테 우리 얘기할 거예요? 아니요. 저도 이 일 계속하고 싶거든요. 저도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이해했습니다. 서로 비밀을 지켜주기로. 그 후로 3개월. 저와 아내는 서로의 비밀을 알면서도 모른 척했습니다. 아내는 일주일에 3번 PT를 받으러 나갔어요. 저는 아내가 나간 사이 하나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끔 아내가 집에 있을 때도 저는 하나와 은밀하게 만났어요. 아내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아내도 모른 척했어요. 왜냐하면 아내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저와 아내가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하나가 저녁을 차려줬어요. 하나 씨, 요리 실력이 늘었네요. 감사합니다, 사모님. 우리 집에 온 지 벌써 1년이네요. 만족스러워요. 저도 이 집이 편해요. 아내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여보, 하나 씨 계속 고용하는 거 괜찮죠? 제 심장이 뛰었어요. 물론이죠. 저도 만족합니다. 아내가 미소를 지었어요. 그럼 됐네요.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아내도 모든 걸 알고 있다는 걸, 그리고 묵인하고 있다는 걸. 왜냐하면 아내도 자기 비밀을 지키고 싶었으니까요.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하나와의 관계를 계속 유지했어요. 아내는 PT 트레이너와 계속 만났습니다. 우리 부부는 겉으로 보기엔 평범했어요. 아침에 인사하고, 저녁에 같이 식사하고, 주말엔 가끔 외출도 했습니다. 하지만 각자 비밀이 있었죠. 저는 하나를, 아내는 민준을. 이상하게도 이 관계가 나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부부 관계가 좋아졌습니다. 서로 간섭하지 않았어요. 서로 존중했습니다. 각자 자유를 누리면서 형식적 부부 생활을 유지했습니다. 어느 날 밤 아내가 말했어요. 여보, 우리 이혼은 안 할 거죠? 왜 갑자기 그런 얘기를? 그냥요. 확인하고 싶어서요. 이혼? 왜 해요? 이대로 괜찮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내가 미소를 지었어요. 당신도 행복해 보여요, 요즘. 당신도요. 각자 길을 가는 것도 나쁘지 않네요. 그러게요. 우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걸 이해하고 있었어요. 현재, 저는 여전히 하나와 만나고 있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민준과 만나고 있어요.
집안에는 묘한 균형이 잡혔습니다. 회장과 하나, 부인과 민준, 그리고 겉으로는 완벽한 부부. 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는 제게 물었어요. 회장님, 이 관계 언제까지 갈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은 행복해요. 저도요. 그럼 됐죠. 하나가 웃었습니다. 회장님, 사랑하진 않지만 좋아해요. 저도요, 하나씨. 우리는 키스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65세의 38세 가정부와 바람을 폈습니다. 아내는 62세의 35세 트레이너와 바람을 폈어요. 도덕적으로 잘못된 걸까요? 아마 그럴 겁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다시 살아났으니까요. 10년 동안 죽어있던 제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65세에도 여전히 남자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62세에도 여전히 여자로서 사랑받을 수 있다는 걸 알았죠. 우리는 서로를 배신했지만 동시에 서로를 이해했습니다. 외로움, 욕망, 그리고 자유. 이제 우리 부부는 새로운 균형을 찾았어요. 각자의 비밀을 지켜주면서 각자의 자유를 누립니다. 이게 잘못된 걸까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아내도 행복해 보여요. 그리고 하나도 민준도. 네 사람 모두 행복합니다. 여러분, 60대가 되면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저는 65세에 다시 시작했어요. 물론 제 방법이 옳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60대에도 70대에도 당신은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욕망도 있고, 감정도 있고, 사랑받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걸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당신의 인생은 당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도덕이 뭐라고 하든, 당신이 행복하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선택했어요. 여러분도 용기를 내세요. 황혼에도 자유는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